안녕하세요. 리뷰 중에 헛소리하는 올림픽이 있다면 적어도 동메달은 무난히 딸 것 같은 채널 기즈모입니다. 근데 리뷰 올림픽은 자신 없어요. 예선 탈락할 수도 있죠. 워낙 잘하는 사람이 많아. 자, 오늘은 앞에 굉장히 뭐가 많죠. 요거는 뭐 삼성 갤럭시북 프로 13인치 노트북이고요. 옆에는 갤럭시 탭, 그리고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그리고 갤럭시 버즈 프로까지 있습니다. 아주 여름 밤 하늘 같아요. 갤럭시로 가득 찼어요. 자, 오늘은 정식 리뷰라기보다는 제가 뭐 실제 이 제품을 쓰면서 느낀 편리함, 활용법 등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올해는 인텔 이보 플랫폼 노트북이 가벼운 무게와 또 퍼포먼스로 많은 인기를 끌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이보 플랫폼의 기본 철학과 가장 잘 맞는 제품이 삼성 갤럭시북 프로 13인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하다가 아예 제 주 시스템으로 지금은 사용 중입니다. 뭐 이유는 있는데요. 휴대성과 편리함이 가장 잘 조화된 제품 같아요. 자, 정식 리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간략하게 이 갤럭시북 노트 프로 이거 설명드리자면, 사실 이보 플랫폼 표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설명이 거의 끝나요. 자, 이보 플랫폼 노트북답게 가볍고요. 무게 880g에 불과합니다. 두께는 11.2mm. 뭐 휴대성에 있어서는 따라올 제품이 없죠. 그리고 3면 베젤 굉장히 얇아요. 자, 그런데 노트북이 얇아지면 필연적으로 포트가 줄어드는데요. 갤럭시북 프로는 포트가 넉넉해요. 13인치인데도. 사실 이 점이 가장 큰 매력이죠. HDMI 풀사이즈 포트에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 거기에 USB 타입 A 포트까지. 추가적으로 젠더나 뭐 확장 허브 같은 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돈도 덜 들고 휴대하기도 편하죠. 자, 여기에 긴 배터리 시간과 또 PD 충전 지원하기 때문에 충전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요. 1초 만에 켜지는 대기 모드, 뭐 와이파이 6, 썬더볼트 4 인터페이스 등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인텔 이보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이걸 완벽하게 구현한 제품입니다. 자, 여기에 돌비 애트모스 지원이랑 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서 엔터테인먼트 즐기기도 아주 좋죠. 그래서 뭐 사무용, 학습용, 또 엔터테인먼트용 등 다양한 용도로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노트북 중에서는 뭐 가장 우수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소개할 부분은 이제 뭐 노트북 설명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갤럭시북 프로의 의외의 활용법인데요. 이거는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갤럭시북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갤럭시북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태계라고 하면 옛날에는 뭐 개미랑 진딧물, 뭐 얼룩말이랑 사자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애플이나 구글, 삼성 뭐 이런 IT 기업의 생태계를 떠올리게 됐죠. 뭔가 잘못됐어요. 뭐 이렇게 양육강식도 없고 이렇게 뭐 잡아먹히고 이런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생태계지? 자, 어쨌든 생태계 하면 또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애플은 이 하나만 구입을 하면 다른 애플 제품을 몽땅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책상에 사과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 무서운 회사예요. 그런데 사실 애플만 생태계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삼성의 생태계 역시 굉장히 오랫동안, 뭐 제가 알기로 한 지금 노트북 관련 생태계는 6, 7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확장이 되고 있어요. 게다가 또 생태계가 굉장히 방대해요.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제품은 삼성 가전 제품과 거의 모든 IT 분야, 여기 있는 이런 삼성 제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전체가 연동되는 하드웨어 생태계가 있어요. 여기에 또 삼성 스마트 싱스나 갤럭시 관련 소프트웨어로 연동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존재를 하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태블릿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구글 생태계와 또 연동이 되고요. 노트북은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와 또 연동이 돼요. 뭐 이래서 양으로 보자면 사실 가장 방대한 생태계를 연동시키는 회사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생태계가 많긴 한데 그 중에서 과연 뭘 써야 될지, 뭐가 유용할지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쓸만하고 편리한 활용법 5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오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기존 노트북 데이터를 이동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새 노트북을 샀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자, 이게 스마트 스위치라고 해서, 이거는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스마트 스위치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기능인데요. 원래는 스마트폰을 사면 기존 스마트폰의 앱이나 설정을 모두 이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는 노트북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원래 됐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예전
기존 노트북의 데이터와 파일 등을 이 새 노트북으로 고스란히 이동시켜주기 때문에 새 노트북 셋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해요. 기존의 갤럭시 북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노트북이라도 옮길 수가 있어요. 처음 설정 시에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클라우드 백업이나 보통 뭐 외장 하드에 이렇게 다 옮겼다가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빼먹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스마트 스위치를 이용하면 한 번에 빼먹는 거 없이 다 옮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었어요. 자, 추악한 사진이나 뭐 용서받지 못할 동영상도 한 번에 모두 옮길 수 있죠. 마음에 들어요. 자, 두 번째는 퀵세어 기능입니다. 대표적인 갤럭시 생태계의 기능인데요. 갤럭시 기기, 즉 갤럭시 북, 갤럭시 탭, 여기, 그리고 갤럭시 스마트폰이 있다면 이 세 기기가 자유롭게 파일과 문서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이 퀵세어 기능을 통해서 모든 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애플의 아주 유명한 기능이죠. 에어드롭과 거의 같은 기능인데요. 자, 삼성의 이 퀵쉐어 기능 역시 한번 연동하면 별도 페어링이 필요 없고요. 각자 기기에서 퀵쉐어 기능만 켜주면 모든 것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기존에는 구글 드라이브나 뭐 원드라이브 같은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유를 했었는데, 퀵쉐어를 통해서 뭐 연결하면은 더 직관적이고 빠르고 즉각적으로 쉐어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다만 이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또 태블릿, 스마트폰이 갤럭시 브랜드여야 하고요. 퀵쉐어 기능을 제공하는 좀 상위 버전의 제품만 가능합니다. 근데 뭐 갤럭시가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글의 니어바이 쉐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기기 간 연동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 요거는 안드로이드 기기까지만 가능하죠. 그래서 노트북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노트북까지 되는 거는 퀵쉐어 기능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용자 휴대폰 연결 기능인데요. 자, 이번 기능은 윈도우 생태계랑 또 연동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PC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연동하는 기능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각각 스마트폰과 PC를 동시에 로그인 하고요. 사용자 휴대폰 기능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북에서 전화 받기, 뭐 걸기 다 되고요. 메시지 확인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앱의 실행도 가능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 PC에서 실행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업무 시간에 굳이 스마트폰을 열지 않아도 업무나 뭐 통화 이런 기능들이 가능해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또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게 바로 연동이 돼서 PC에 뜨기 때문에 뭐 PC에서 확인하고 바로 저장을 하든지 뭐 이런 활용도 가능한 장점이 있죠. 자, 이 기능 역시 애플도 있어요. 이 기능이 이제 아이폰의 전화를 아이패드랑 맥북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삼성은 윈도우 기반의 이 생태계이기 때문에 갤럭시 북과 갤럭시 스마트폰만 상호 연동된다는 그런 뭐 약점이 있죠. 하지만 뭐 굳이 태블릿에 연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노트북하고 스마트폰만 연동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세컨드 스크린 기능인데요. 요즘은 노트북에도 이 보조 모니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있으면 편해요. 근데 이제 만약 삼성 갤럭시북 프로와 삼성 갤럭시 탭을 사용 중이라면 굳이 보조 모니터를 따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갤럭시 탭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장, 복제는 물론 태블릿에 또 터치 스크린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리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업무를 볼 때 화면을 확장시킬 수 있어서 편리하고요. 예를 들어 포토샵을 자주 쓴다면 손글씨를 이렇게 갤럭시 탭에 통해서 쓸 수 있어서 뭐 다양한 일러스트나 아니면 저 캘러그라피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디자이너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기능 같아요. 보조 모니터 겸 타블렛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또 뭐 게임하면서 다른 일 할 때도 편리하고요. 음악을 듣거나 뭐 업무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플도 이게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사이드카라는 기능이 있는데 두 회사 모두 제가 사용해 봤는데 비슷한 퀄리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게임 쪽 활용은 아무래도 윈도우 기반 노트북이 더 장점이 크니까요.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이쪽이 훨씬 더 장점이 클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째는 다양한 삼성 생태계 제품들과의 연동인데요. 무선 이어폰이죠. 갤럭시 버즈 라이브나 갤럭시 버즈 프로를 가지고 있다면 이 폰과 갤럭시 탭, PC 가리지 않고 별다른 설정 없이 또 앱 설치 안 해도 쉽게 연결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냥 폰의 경우에는 갤럭시 웨어러블이 기본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와 연결하면 대부분의 제어가 가능하고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리고 스마트 싱스 생태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만약 삼성 가전제품이 있다면 스마트홈 허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삼성 제품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홈 IoT 기능이죠. 특히 뭐 삼성 TV를 사용하고 있다면 삼성 TV와 화면 공유를 아주 쉽게 HDMI 연결 없이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또 뭐 에어컨이나 세탁기 등을 제어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제품들이 삼성 스마트 싱스가 탑재된 좀 최근 제품, 가전 제품이어야 하겠죠. 그래도 뭐 삼성 가전 제품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방대한 생태계를 가진 회사는 뭐 지구상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 갤럭시북 프로 13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삼성 생태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삼성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뭐 인텔의 이보 플랫폼에 맞는 설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연결,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 연결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에 따라서는 가장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범용성이 높은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브랜드만 샀는데 그 브랜드만 다 연동이 된다면 그건 좀 굉장히 폐쇄적인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 뭐 여러분들이 삼성 제품, 갤럭시 제품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저것 다양한 생태계로 연결을 한번 해서 활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업무나 학습 효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편리했어요. 자,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바로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